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수스마이크로텍과 셋사에서 개발 중인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락처와 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세미콘 저펜 2024에 가보니까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이제 출시가 돼서 판매하는 시기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장비 개발 완료돼서 양산하고 있는 것은 W2W 본딩이고요. 하이브리드 본딩 중에서 장비 구입해서 지금 D2W 생산의 시기인데 AMAT, 배시, 서스마이크로텍, ASMP, DVG 다 개발에 이제 끝나서 이제 출시가 되는 시기고 이제 우리가 장비 개발도 뭐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HBM에 적용하는 시기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본딩 수요 시장은 HBM 시장입니다. 해외는 HPC나 이런 데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하고 있는데 TSMC나 이런 곳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그런 쪽은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HBM 시장이요. 핸드폰 쪽은 많이 하는데 그래서 HBM4나 5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면 그때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이 될 건데 이제는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TCB 본딩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피치 사이즈가 짧아지면 그 사이에 TCB 본딩은 이제 열하고 압력으로 작업을 하니까 이 워페이지가 발생합니다. 그 워페이지 한계가 넘어가면 이제 TCB 본딩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HBM4나 5 사이에 시작을 할 것 같고 삼성은 HBM4에서 시작할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필수제로 60% 이상 성장하고 현재는 SK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고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이제 쫓아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HBM4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에 관심이 많은데 계속 그 SK에 뒤쳐져 있으니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HBM3는 이제 thickness가 720 마이크로미터인데 HBM3E까지 해서 720이 이제 두께였는데 HBM에 근데 HBM4에서는 완화시켰습니다. 이게 8에서 12 스택 싸던 거를 12하고 16을 하게 되니까 요 사이즈가 이제 8에서 16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2025년에 T12 또는 H12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삼성에서 H12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H12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삼성 로드맵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헤테로지니스 인테그레이션 로드맵 HIR 삼성 출처라고 이건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HBM 테크놀로지는 현재는 모든 그 HBM TCB 본딩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는 CU 필라 범프에 계피를 이제 그 솔더로 이제 하는 그런 형태죠. HCB는 하이브리드 CU 본딩이라고 해서 삼성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갭이 없고 그리고 요 사이에 솔더 같은 게 없는 그런 본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B홀에서 2홀에서 이제 HCB 메탈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12 펑션 12층에 쌓은 샘플은 2023년 16단을 쌓은 거는 2023년에 ECTC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기회가 되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조사했던 거는 이제 삼성이 2022년경에 12스택으로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ECTC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HBM의 주요 시장 강자 중에서 SK하이닉스는 그 기존의 MR머프나 어드밴스드 MR머프 같은 TC 본딩으로 16단까지 이미 쌓기 때문에 굳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급하게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HBM5에서 경쟁하려면 이걸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HBM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 미뤄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HBM4에서 720이었는데 이걸 더 높게 775까지 두께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16단까지는 TCB 본더로 충분히 양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16단까지는 이거를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이, 그러니까 메모리 다이 아닌 로직 다이 부분에, 여기 로직 다이 있죠, 이 부분에 이제 집적도가 높아지니까 점점 공간이 많아져서 이 부분에 어떤 기능을 주게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이게 두 개 겹쳐서 변화 방향이 좀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는 TCB 본딩을 잘하는 한미반도체, 이건 SK 하이닉스에 들어갔죠. 새롭게 뭐 등장한 하나정밀이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메스는 삼성의 NCF 방식으로 납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만들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한미반도체 독주 끝났다 하는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2024년 5월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 한화가 특별하게 결과를 낸 거에 대한 신문 기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정밀기계는 1989년 최초로 칩마운트를 개발하고 이런 쪽에 기술 선도를 하던 업체니까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5월 이후에 이제 뭐 제품 개발이나 이런 데 보도 자료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그 하이브리드 본딩 개발 현황은 뭐 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고요. 그 특허 조사한 걸 보면 한미반도체하고 하나정밀기계 특허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에 관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랑 해서 되게 유명한 회사가 됐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본드 헤더가 있고 밑에서 픽앤플레이스에서 위에서 이제 헤드 두 개가 있는 거는 배시도 이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본드 헤드가 되어 있고 정렬부가 있고 청정도를 하는 이물질 제거부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실 특징이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물질 제거부에 대한 설명이 있고 듀얼 카메라를 가지고 온라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는 좀 더 정밀하게 본딩 장치에 보정을 하는 특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장치는 광학으로 보정하는데 그거에 대한 특허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시스템인데 여기에는 이 그림이 없지만 앞에서 가져온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이 부분만, 그 본딩 헤드 부분만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온라인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본딩의 마커부가 본딩 테이블 비전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본딩 테이블을 마커부의 하부로 위치시키고 본딩 마커부를 하강시키고 본딩 테이블 비전으로 마커부의 피디셔널 마크와 타겟의 피디셔널 마크의 위치 오차값을 산출한다. 이게 하강을 시키고 딱 일정하게 있는 거는 배시하고 이제 비슷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된 오차에 기초하여 본딩 테이블을 XY 방향으로 보정하는데 이 방식 자체는 배시하고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본딩 헤드 부분만 따로 띄어서 그 비전하고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가 1부분, 2부분 테이블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개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는 이 회사는 두 군데인데 검색해 보시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말이 이제 그 특허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정밀기의 특징은 이 프리 어닐링 하는 챔버가 두 개씩 있고 본드 헤드가 두 개씩 있는 거는 한화나 한미반도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칩을 픽앤플레이스 해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고
그 두 개의 이제 헤드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장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치에 대한 설명이 있고 본딩에 관한 설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웨이퍼를 본딩부로 공급하고 본딩부가 이제 웨이퍼상에 다이에 닿는 단계, 그리고 요게 끝나면 여기가 이 특이한 거는 1차원 릴링하고 2차원 릴링에서 강력하게 붙인다. 요게 이제 다른 회사에 비하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픽앤플레이스에서 그 칩을 붙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청정도에 관한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 정밀에서 투 헤드 시스템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본딩 헤드에 YG에 이제 세타 축이 있는 게 특징이고, 듀얼 카메라 시스템에서 이제 그 카메라를 위아래 또는 하여간 두 개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각 헤드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정도를 높이는 그 앞에 설명드린 클린룸 형태의 키트가 에어 커튼부하고 이제 파티클 감지부를 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에어 커튼부하고 파티클 감지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 요런 이제 그 겉에 그 부분이 있고, 그 겉에 밑에는 이제 웨이퍼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런 이제 막아주는 부분, 일종의 그 에어 커튼부는 이쪽에 있지만 이 키트가 되겠죠. 클린룸 키트 같은 게 있고 에어 커튼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정도를 높이는 그런 거에 대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